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적 특징을 발견하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적 특성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에 강한 유전자. 캐나다 출신 유튜버가 한국에서 살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양 슈퍼마켓에는 견과류, 유제품,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따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다 표시해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브웨이 직원이 뭘 빼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냥 다 넣어주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8세 이하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콜롬비아, 핀란드,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순이었으며 한국은 23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알레르기 환자가 서양인에 비해 적은 이유는 식습관의 차이,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위주로 살아왔지만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발효 음식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서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외모 유전자의 축복. 한국인의 외모 관련 유전적 특성은 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부터 보겠습니다. 1896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간 전 세계 평균 키 성장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원래 한국인은 아시아인 중에서도 북방계 유전자가 많아서 키가 작지 않았는데 경제 성장과 함께 영양 공급이 좋아지면서 유전적 잠재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평균 키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도 남한 남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피부는 어떨까요? 한국인의 피부가 서양인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는 표피가 2배나 두껍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피부가 얇으면 주름이 잘 생기는데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두꺼운 피부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체취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몸냄새가 가장 안 나는 민족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에 따르면 체취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은 전체의 0.00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높은 지능의 비밀. 세계 IQ 랭킹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영국 얼스트 대학 리처드 린 교수팀이 세계 185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의 IQ가 높을까요? 혹독한 빙하기를 견딘 조상들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약 7만 년 전 토바 화산 폭발로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었을 때 동북아시아 지역은 특히 추웠습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은 더 큰 뇌를 가진 개체들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북방계 유목민족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북방 유목민족의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의 유전적 특성이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움직이는 가축들을 관리하며 입체적 사고 능력을 키웠기에 지능이 높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젓가락 문화를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젓가락은 손가락의 정밀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서 전체적인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문자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자를 받아들이고 한글을 창제하면서 이중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뇌의 좌우 반구를 균형 있게 발달시켰다고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인구 밀도 환경입니다. 오랜 세월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이 과정에서 더 똑똑한 유전자가 선택되었다는 가설이 있었죠. 어쨌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한국인의 지능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매운맛을 즐기는 특별한 유전적 능력. 한국인이라면 매운맛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 유전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맛을 느끼는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른데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매운맛과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힘들어하는 매운 음식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적당히 매운 정도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외국인들이 먹으면 혀가 얼얼해서 물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우 매운 음식이라고 하는 걸 한국인들이 먹어보면 이게 매운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신기한 건 매운맛의 중독성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데요. 유전적으로 매운맛을 잘 견디는 한국인들은 이런 스트레스 해소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매운맛 성분들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고추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마늘 양파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유전적으로 매운 음식을 잘 소화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건 이런 건강상 이점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외국인들은 부럽다고 말합니다. 5번째, 근면함의 유전적 배경.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이 단순히 문화적 특성일까요? 놀랍게도 이것도 유전적 배경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성이 한국을 오늘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죠. 우리 몸에는 아난다마이드라는 행복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많을수록 긍정적 사고를 하고 불안감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 물질을 분비하는 FAAH 효소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보면 나이지리아가 45%, 북유럽이 21%인데 비해 한국은 14%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기 쉬운 민족인 셈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 물질이 적은 민족일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선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대신 한국인들은 일과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뭔가에 몰입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바로 한국인만의 특별한 행복 공식인 셈이죠. 이런 유전적 특성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근면 성실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단함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작은 성취에도 큰 보람을 느끼는 특성들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교육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인만의 유전적 강점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적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알레르기에 강하고 외모적으로 축복받았으며 지능이 높고 매운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근면 성실한 특성까지. 물론 모든 특성에는 장단점이 있고 개인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 무대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국이슈모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